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이창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번 영상에서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고속주행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탔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이번 하이브리드 차량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시내주행 위주로 타시는 분들,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고속주행보다는 시내주행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면에서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차량이 강세를 띠고 있고, 앞으로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시대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 하이브리드 차량을 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결론적으로 쉽게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내리막길에서 엔진을 쓰진 않죠. 관성에 의해서 계속 굴러가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발전기를 충전시킨 다음에 그 전기 에너지로 차량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그런 방식의 하이브리드고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원래였으면 버리는 에너지를 끄집어 가져다가 엔진을 돌리니까 또 에너지 효율 면에서도 절약이 되고, 또 그렇다 보니까 연비도 굉장히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총 3가지로 나뉘거든요. 직렬형, 병렬형, 혼합형 이렇게 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병렬형을 개선을 시켜서 만든 하이브리드 차량이 나오고, 하이브리드에서 가장 유명한 건 아무래도 토요타 프리우스죠. 프리우스 같은 경우는 혼합형을 많이 씁니다. 혼합형인데 이 새끼들이 특허를 걸어놔서 남들이 쓰지 못하게 해놔서 아주 쪽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이브리드 차량을 사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초반 토크가 굉장히 좋아요. 이 이유는 뭐냐면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초반을 전기로 가게 돼요. 전기 에너지가 있으니까 전기로 가게 되는데, 제가 전기차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모터의 토크 밴드랑 내연기관의 토크 밴드는 그게 많이 다릅니다. 내연기관은 저 RPM에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특정 RPM에서 토크가 가장 세게 나타나고요. 모터는 그냥 그딴 거 없고 그냥 초반부터 고토크로 빡 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의 그것보다는 초반 가속이 더 뛰어납니다. 실제로 차량을 타보시면 느끼실 수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하이브리드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을 사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연비가 매우 좋아요. 이 이유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엔진은 에너지를 많이 갖다 버려요. 보통 내연기관의 효율은 한 30% 정도 되거든요. 거의 다 갖다 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 갖다 버리는 에너지를 다시 끌어와서 써서 전기 에너지로 바꾸고, 그 전기 에너지를 발전기에다 넣은 다음에 내가 필요할 때 전기를 끌어다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연비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연비는 보통 그래도 연비는 한 20 이상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를 사야 하는 이유 세 번째, 디젤은 진동과 소음이 많고 차량 관리도 좀 어려운 반면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일단 엔진도 가솔린 엔진을 쓰고요. 초반을 전기 모터로 구동되기 때문에 전기차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초반 소음이 거의 전기차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하이브리드를 꼭 사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기를 따로 충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전기 충전소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긴 하지만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가 저한테는 와닿지 않거든요. 저 심지어 지금 용인 사는데 주변에 전기차 충전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백화점을 가야 되고 집 앞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전기차를 사지 않은 첫 번째 이유도 그런 충전 문제 때문에 가 그러는데, 하이브리드는 그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죠. 물론 요즘에 나오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충전을 할 수가 있지만, 그냥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충전을 하지 않아도 엔진으로만 차량을 운행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요, 엔진 뒤쪽에 모터와 배터리가 있어서 안정성도 있습니다. 람보르기니의 미드탑처럼 엔진이 뒤에 있어서 안정성이 증가된다, 이런 이유로 보시면 되고요. 하이브리드의 고속 안정성은 엔진 뒤에 모터와 배터리가 있어서 그 안정성이 더욱 증가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가 마냥 장점만 있냐? 그건 아니에요. 일단은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가격이 되겠죠. 왜냐면 실제로 그랜저의 6기통보다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더 비싸요.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엔진은 사골 엔진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엔진이 막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6기통 엔진보다 더 비싸.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이브리드는 너무 비싸다,
라고 생각을 하죠. 실제로 가격도 비싸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모터도 들어가고 배터리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만큼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앞으로 개발이 많이 돼서 가격이 내려갔으면 좋겠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무공해 차량은 아니에요. 일단 하이브리드 차량을 가지고 고속도로 운전을 하시게 되면 하이브리드의 이점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하이브리드는 시내 주행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사신다고 하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쉬운 점으로는 차가 무거워져요. 모터랑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차가 조금은 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모터와 배터리가 들어갈 자리가 필요해서 그만큼 실내 공간이 좁아질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의 문제들도 모두 하이브리드 차량의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2020년에는 그래도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시길 권하는 이유는 일단 디젤은 끝났어요. 디젤의 시장은 끝나고 어떻게든 친환경 차를 계속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한꺼번에 전기차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전기차로 가기 전에 그 중간 단계를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앞으로 2020년부터 적어도 10년간은 이 친구가 메인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부터 전기차의 가격을 좀 더 내리면서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시내 주행이 엄청 많고 고속 주행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비싼 값을 내더라도 하이브리드 차량을 사시는 게 앞으로 자동차의 발전 방향이랑도 맞으니까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감사합니다.